자, 이런 와중에 이제 의료 개혁의 화두를 제일 먼저 던진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도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의사를 2,000명을 증원을 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 논리,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다 증가가 됐는데 의사만 23년째 정원을 동결한다? 이건 큰 문제 아니냐. 자, 여기에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그 의사들의 손길이 더 필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동의하는데 한꺼번에 2,000명?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2,000명에 대해서 이게 영원히 그냥 네버엔딩 2,000명이 아니라 이제 2,000명 뭐 하면서 줄여가고 또 이게 의료시장에서 이 수요 공급이 맞게 되면은 뭐 증원을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좀 설명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왜? 아무리 의사가 우습다 하더라도 우리를 국민의 공적으로 돌리면서 이거 4.10 총선에 우리를 희생양으로 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우파 지지예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 많이 뽑으셨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내가 윤석열 대통령 많이 뽑고 내 후배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막 그 뒤통수를 맞으니까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환자인 제 입장에서 제가 이제 그 며칠 전에 이제 항암을 받으러 이제 의사 선생님을 뵈러 갔어요. 보통 2분, 3분 진료죠.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그 선생님이 너무 고단하시기 때문에 되도록 1분에 끝내려고 딱 조목조목 얘기해갖고 이렇습니다. 그럼 그 선생님이 네, 알겠습니다. 뭐 약 필요한 건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끝나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게 뭐 제가 이제 제 말이 저린지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너무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걸 저 의사 선생님도 알고 계시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왠지 의사 선생님이 좀 싸늘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니 요즘 수치가 떨어졌네요. 마그네스 그거 잘 드시고 계세요? 빼먹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잘 먹었는데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선생님이 좀 근데 절대로 그 선생님이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제가 나름대로 이제 예민했던 거죠. 이제 제 친구들도 다 그래서 자, 이 문제를 한번 여러분하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슨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 여옥대첩에 이룸이라는 분이 이제 동영상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 민심이다, 시원하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분들이 이제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의사들 뭐 그렇게 잘났냐, 사람 목숨 갖고 지금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아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좌파들이 하는 것처럼 어떤 집단을 낙인을 찍고 막 몰아세우는 거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저희 여옥대첩의 정도길이란 분이 막 그 좌파들의 앞잡이 막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글을 썼어요. 표현을 완화시켜달라. 이건 과도하자. 그러니까 그분이 알았다 이러면서 이제 표현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룸이라는 분한테 이 동영상 내려달라. 이건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뭐가 이게 지나치냐. 그래서 그러면 저는 활동 정지부터 강퇴까지 나름대로 7시까지 내려달라. 그러니까 못 내린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처를 했습니다. 왜? 저는요, 이건 해결돼야 될 문제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나쁜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이 문제를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한 1977년 이래 한국의 국내 총선상, 그러니까 GDP죠. 그러니까 1977년에 참 건강보험,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GDP의 116배,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 511 제가 막 너무 이제 긴장이 됐네요. 11배 각각 급증했으나
의사는 7배 증가에 그쳤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한 작은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2.2배 증원에 그쳤다. 이 기간에 연간 변호사 수는 58명에서 1725명으로 30배가 늘었다. 국민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누리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했다.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아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변호사하고 의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선상에서 이제 두고 계신 거죠. 근데 저는 그렇다고 제가 변호사라든가 뭐 법조인을 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의사는요, 정말 직접적인 생명과 관련이 있죠. 저는 제가 의료의 최선상의 이 소비자로서 그걸 느낍니다. 그리고 국민은 전국 어디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누리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했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우리나라의 의사들의 수준이라든가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여러분 사실은 외국하고 비교하면 최고예요. 미국 돈이 있어야 됩니다. 휠체어 하나 밀어주고 휠체어 너 필요하니? 이래서 오케이 했더니 100불 딱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도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OECD 가운데서 의사들의 숫자가 제일 낮아요. 근데 일본의 경우도 의대를 크게 증원한 적이 있고 특히 지방의 의대에 대해서 지방 의료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해서 의사들을 크게 늘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의사들은요, 우리나라 의사들보다 여러분 엄청나게 힘이 셉니다. 그래서 일본의 의사들은 로비를 잘해요. 그래서 일본은 뭐 농림족 의원이 있어요. 이거는 농민들의 로비스트로서 활약하고 있는 농민들을 대변하는 겁니다. 농민들의 이익을. 의료적 의원들이 엄청나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여러분 피임약 아시죠? 피임약이 아주 최근에야 판매가 됐어요. 그동안은 피임약을 판매 못했어요. 왜? 의사들이 산부인과 의사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피임약 그거 안 돼. 여성의 몸에 굉장히 해로워. 해롭긴요. 전 세계에서 다 피임약 먹는데 피임약의 개발이 여성 지위 향상에 1, 2위를 다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본 여성들은 낙태를 참 많이 했어요. 아니 어떡합니까? 근데 그건 너무 가혹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에 절 같은 데 가보면은요, 이 아기 부처가 빨간 턱받이 하고 있는 게 참 많아요. 이게 뭐냐면은 낙태를 한 여성들이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고 죄의식을 또 이제 사회적으로 주고 이러니까 그 아기에 대한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이 영혼을 이제 빌어주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절에 가갖고 이제 많이 돈 주고 뭐 시주하면서 이제 아기가 이 극락으로 잘 가게 해달라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의료인들이 너무나 질이 멸렬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2,000명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는 지금 이제 한 3가지 정도입니다. 자, 2,000명을 갑자기 누가 교육을 시키냐.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아는 의사 2분하고 막 목이 쉬도록 좀 토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토론을 하게 되면 저는 계속 이제 반론을 피잖아요. 그래서 2,000명을 누가 교육을 시키냐 그래서 제가 아니 뭐 필수 의료라든가 뭐 응급 의료 이런 거 뭐 외과 이런 거 빼놓고는 안과 피부과 괜찮지 않아요? 아 그렇지 않다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막 전용기 무식하다고 얘기를 들어본 즉슨 즉 2,000명을 지금 몰려들면은 그거를 증원을 시키면은 그 의사와 병원의 어떤 시스템 속에서 이거 교육하기는 굉장히 힘들겠더라고요. 이거 인정. 그래서 2,000명 말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의견에 틀리셔도 저는 뭐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저는 뭔가 해결을 원해요. 왜냐면 저 이제 항암도 받아야 되는데 그 선생님 안 나오시면 어떡해요. 자, 2번째. 세계적인 한국 의료의 후퇴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대학병원에 아까 어떤 분이 이제 2달 동안이나 이제 이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러는데 사실은 1년을 기다리는 나라도 많고요. 우리나라가 너무 대학병원에 이 위주로 돼 있고 우리나라처럼 정말 이 의료 서비스를 그나마 아주 적절하게 빨리 받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세계적인 그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가오리님께서 실비보험이 없어져야 된다. 저는 이 실비보험이 굉장히 문제가 여지가 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의사들에 대해서 의사들이 지금 돈 때문에 저러는 거야. 막 그 여기도 개원 여기도 피부과 뭐 그리고 의사들이 왜 미용만 해. 그 다음에 의사들이 도수 치료하면서 그렇게 돈을 긁어갖고 빌딩 세웠잖아. 막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게 이른바 실비보험 쪽이에요. 그래서 이 실비보험사와 의사들하고의 어떤 이 짬짬이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개원이들. 그러나 그것도 일부 개원이들이고 개원이 중에서도 보험 환자만 치료하는 개원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학병원이라든가 대형병원에 뭐 의료보험공단 뭐 이런 데서 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정말 고생하고 계세요. 즉 의사들의 그동안의 뼈와 모든 걸 그 땀을 갈아 넣어가지고 한국 의료 수준이 이렇게 올라간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건 인정해야 되지만은 1977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의료보험이 시작됐는데 의료 수가의 문제입니다. 근데 의사들이 물론 그때부터 이제 너무 높게 하면 안 되지만 이 의료 수가를 너무 높게 하면은 세금이 많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매우 무지하고 이런 의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들 자체가 수가를 의사들이 정했어요. 그때 이 정도 뭐 감기는 뭐 1,500원 뭐 3,000원 뭐 이래 가지고 결국은 그 의료 수가의 이 덤태기를 의사들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동안 자기가 노력하고 그 트레이닝 받고 뭐 이런 거를 제대로 돈을 벌기 시작을 할 때 너무 이게 황당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보험 의료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비대해졌고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게 아니 뭐 성장이라고 할 때 폭증을 한 게 이른바 실비가 이렇게 이 들어오면서입니다. 도입되면서 저는 실비 안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건강에 자신이 있었답니다. 근데 실비를 저는 안 들은 걸 후회하진 않아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암 환자에겐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암 환자 같은 중증 환자한테는 혜택을 많이 주고 감기나 이런 걸로는 정말 병원 말고 그냥 감기는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에 갔다 오면 7일이고 그냥 집에서 끙끙 앓으면 7일이고 이게 감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어쨌든 본의 아니게 본이든 간에 의사 선생님들이 뼈와 땀을 그냥 쑤셔 넣고 갈아 넣으면서 한국 의료를 이렇게 세계적인 의료 강국으로 발전시킨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반드시 돈의 문제였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을 이렇게 보면 의사들을 보면 적어도 12년에서 15년이 걸려요. 그래서 마이클 무어라고 뭐 이 시코 뭐 이런 영화도 말고 좌파 중에 좌파죠, 미국에. 근데 그 마이클 무어도 내가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버는 게 정당하다고 보는 또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 직종이 있다. 내가 지금 비행기 안에 있는데 비행기 조종사 그리고 의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동감합니다. 왜 의사가 가난해야 됩니까? 공산주의처럼 미용사하고 의사하고 똑같이 돈 벌고 이건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 모든 거를 이렇게 한 땀 한 땀 이렇게 뜬 그 이태리 명인이 그 현빈이 이렇게 입은 그 점퍼를 만들었는데 명품이라고 하면서 막 이게 막 1,000만 원, 2,000만 원 하잖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한 땀 한 땀 수술하는데 이게 형편없이 정말 뭐 이 수가가 형편없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이태리 명인도 훌륭하지만 저는 의사 선생님들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나의 목숨, 나의 생명이 걸린 거니까. 이런 점에서 한국 의료에 있어서 의사들의 공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전공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임이 또 교수들까지도 아산병원 교수들까지도 사퇴 이거를 막 결의를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왜 이렇게 사퇴를 하고, 아니, 의사들이 그동안에 정말 과격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의사들이, 아, 그래도 먹고 살고 막 굶어 죽지 않을 텐데 왜 무슨 사퇴를 하고, 뭐,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 지금까지 의료 환경 속에서 의사들의 희생이 또 많았다는 거. 이거는 인정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의료 수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부에 대해서 박민수 차관이라든가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의사들이 돈 많이 버는 시대는 지났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솔직히 얘기해서 변호사들 돈 버는 거 보면 악소리 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감당하는 살림의 능력을 갖고 있고, 그거를 열심히 갈고 닦고 의사들한테, 뭐 변호사하고 의사하고 저는 같은 선상에 놓는 거는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부에서, 저는요, 이 박민수 차관, 이 사람요, 의사들한테는 공적이에요. 왜 공적이냐? 이분이 산부인과에 포괄수가제를 도입을 해가지고요, 완전히 산부인과 의사들이 너무 이제 여러 가지로 볼 때 무섭고, 그 다음에 애를 받아봤자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힐 정도의 뭐 땡 이거니까 산부인과에서 이제 아이를 안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산부인과 꽤 있어요. 산부인과인데 부인과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간 게 이제 박민수 차관이에요. 그래서 김윤, 박민수 뭐 이런 사람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하면은 의사들이 치를 떨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앞에 내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 점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의료 수가에 대해서 먼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자, 이른바 바이탈, 그 필수 의료 올려주겠다. 그리고 올려주겠다를 의사들이 믿질 않더라고요. 맨날 그랬잖아요. 이렇게 올려주겠다.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해야 돼. 윤석열 대통령의 수치에 굉장히 밝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른바 이 응급의학과, 흉부외과를 비롯한 이 바이탈 필수 의료, 뭐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이쪽에 대해서 많은 의사들이 전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의사들이 굉장히 회의적이죠. 제가 그랬어요. 그 소아청소년과 의사들한테 100만 원씩 전공의한테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해도 할 사람 없습니다. 아니 100만 원 그 해봤자 나중에 나와가지고 정말 하루 종일 애들도 안 오고, 엄마들 맨날 SNS 올리고 괴롭히고 막 이런데 그걸 누가 하겠냐. 지금 이제 그 흉부외과라든가 이런데 1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대요, 이미.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한테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 이게 그렇게 뭐 이 단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300만 원을 지원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뭐 300만 원 한데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을 해서 3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그렇게 되면 한 7,200만 원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 소아청소년과 뭐 흉부외과 이걸 한다고 해서 안 한다, 피부과를 하겠다 이러면은 2배, 3배로 토해내게 만든다든지, 아니 뭐 정말 500을 주더라도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이제 제가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전공의와 교수까지 왜 사퇴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굉장히 자긍심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 박민수 차관이 히포크라테스 선서 잊어버렸냐 이러면서 의사들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저는 이런 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암 환자 돼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환자 가족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아플 때는 선생님 살려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선생님 부탁합니다 막 이러고, 그럼 뭐 의학 드라마 같은 데도 딱 끝나고 나면 누구시더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네, 김영권님께서 우리 전유옥 씨 최소 5년, 최대 20년 사십니다.
전인권 걱정 말아요. 근데 아유 감사드립니다. 김영건님 늘 이렇게 저한테 기운을 주시고 좋은 말씀 주셔서 뭐라고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의사들이 원하는 건 딱 두 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응급의학과에서 막 술 마시고 막 그냥 이런데 이렇게 쫙 찢어져 가지고 막 오는 조폭 살려놨더니 나중에 뭐 여기가 비틀어져서 내가 조폭 생활을 못한다고 해서 막 법적으로 고소하면은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보호, 법적으로 치료를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 장치, 맨날 법을 두려워해가지고 제대로 치료도 못하고 아주 그냥 아유 쟤 건드렸다가 그냥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건 결국 우리의 손해인 겁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이 원하는 거는 법적인 보호장치, 두 번째는 수가 조정이에요. 그게 결국은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하고 이게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도 박민수 차관이라든가 뭐 김윤 교수 이런 사람 내세우지 말고 좀 의사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할까요? 이미지가 좋은 사람을 협상 대표로, 협상 테이블로 앉히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의사 선생님 존경한다, 고생한다. 나도 의사 선생님들의 참 이 많은 혜택을 받았다. 왜냐하면 의술이라는 건 여러분 돈만 갖고 그렇게 가혹하고 아주 지독한 트레이닝을 거치긴 참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좀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법적인 보호장치와 수가 조정이 있으면 외과라든가 응급의학과 이런 그 위험한 과, 내가 절로 갔다가 저과 했다가는 골로 간다, 이런 생각은 안 하게 되겠죠. 그리고 많은 젊은 의사들이 바이탈 그쪽에 전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현실은 다 뜯어 말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구체적인 의료 수가, 그리고 구체적인 이 숫자의 증원, 이걸로 협상을 하셔야 되고요. 인상 좋은 사람을 내보내서.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제가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너무 안 됐더라고요. 지금 의협은 의협대로, 또 개원의 협회는 개원의 협대로, 또 이른바 이제 대형병원은 대형병원대로, 대학병원은 대학병원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들 의견을 모으시죠. 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너무 달라서. 그래서 정부에서 좀 그거를 확실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그러면서 무슨 협상을 하십니까 선생님. 아 우리는 뭐 환자만 치료하고 뭐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해본 적도 없고. 자 이래서 우리나라의 이른바 로비스트법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미국에는 이 로비스트들이 이렇게 법으로 합법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경우에 막 병원에만 있고, 말이 그렇지 뭐 쇼닥터들이라든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분들은 일부 의사고요. 진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은 병원의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의사들이 창구를 단일화하면서 자신들의 합의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해본 적도 없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순진한 게 의사 집단인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의 법적 보호와 수가 조정에는 응해야 된다. 아니 심장 이렇게 여는 수술하고 이렇게 그냥 피부과 이렇게 하면서 뭐 무슨 뭐 이렇게 샷 쏘는 거 있죠. 그거 하고 피부과에 이렇게 하는 의사가 돈을 더 버는 거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가지고 이른바 의사 수요가 필요하다는 거, 늘 수밖에 없다는 거, 그 인정을 해야죠. 그럼 또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습니다. 아니 고령화 하게 되면 뭐 외과라든가 뭐 흉부외과 뭐 이런 거 필요하겠어요? 뭐 나이 많이 드셔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웃나라 일본이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나이가 드셨다 하더라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광주에서 95살 되신 분이 수술 받으셨잖아요. 이 개복 수술, 굉장히 좀 고난이도의 수술, 제가 그 수술은 기억 못합니다만, 그래서 화제가 됐어요, 전국적으로. 아니 95이나 됐는데 저렇게 위험한 수술을 받으시나? 받아야죠.
120까지 살 수도 있는 시대인데. 그리고 저도 어저께 이제 제가 책도 많이 보고 어쨌든 자료도 많이 보니까 이렇게 눈이 침침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항암의 여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노화에 백내장 아닌가 이렇게 인터넷을 보니까 와, 백내장 증상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얼른 어저께 이제 그 제가 이 힘든데도 찾아갔어요, 안과를.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다 해보더니 수술을 할 정도의 백내장은 아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그 선생님 앞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선생님, 제가 그 선생님이 이제 제 친구의 남편이에요. 제가 사실은 이제 뭐 여명이 얼마 안 남은 암 환자지만 단 하루라도 그냥 뽀얗게 선명하게 이 세상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백내장이면 전 수술하겠어요.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다 이제 조사해보고 이제 이 백내장 수술까지는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 시력도 좋고 이러면서 이제 저를 이제 힘내라고 그러시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환자인 저의 입장,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어요.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씩 타협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이래서 이거 빨리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의사 한 명을 키우기까지 우리의 세금도 들어갔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집안에 의사 한 명 나서 좋다 막 이러지만은 의사를 이렇게 키운 이 제 친구의 그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아들을 위해서 정말 그 밥상을 그린필드를 해가면서 그렇게 의대를 보내놨는데 아들이 딱 결혼하고 이 호강하는 건 며느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가슴이 너무 쓰리다. 그만큼 개인적인 지원도 굉장히 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의료 정원, 의대의 정원, 저는 이건 늘리는 거 찬성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보호 의사 선생님들을 해줘야 되고 수가 조정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공의들이 말하자면 파업하고 뭐 사직서 내고 이러면서 이건 헌법에 그 보장된 말하자면 직업을 얻고 직업을 버리는 그 자유에 관련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과연 그게 맞는 걸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요, 변호사들이 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 이 서부에서 막 금이 막 나온다고 했을 때 미국에서요, 다들 금 캐러 갔어요. 근데 그때 진짜 돈을 번 사람은 금 캐러 간 사람이 아니라 곡괭이 장사하고 이 블루진 장사였던 거예요. 지금 제일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변호사들이에요. 변호사들이 막 꼬십니다. 이거는 전공의들이 그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거 헌법 소원하면 이깁니다. 국가에다 보상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전공의들이 단체로 말하자면은 사직을 하고 뭐 가운 벗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많은 전공의들의 블랙리스트 같은 거 나오고,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의사라는 사회적인 의무와 또 일종의 직업하고 다른 소명의식이 사회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에 대해서 아무렇지 안 하잖아요. 선생님 하잖아요. 자,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것도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개별의 전공의가 사직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체의 압력에 의해서 사직원을 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법률적인 해석이 나올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10년 공이 도로함이 타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환자가 아주 급한 환자가 사망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홍해걸 선생님도 그러시는데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이고, 제가 변호사분들 이제 뭐 의료 소송하고 관계없는 분한테 물어봤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 그 환자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또 의사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 이길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들이 집 팔고 뭐 그래야 됩니다.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언론인이고 제가 존경하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좌익 경력이 있다. 이게 맞죠. 근데 그거를 그 당시 법원에서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언론인인데 이도형 선생님인데 집을 팔으셨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한테 배상을 해줬습니다. 자,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그런 거 다 면해주는 건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도영 선생님한테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억을 이겨가지고 이분이 집을 팔으셨어요. 지금 이제 이도영 선생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정말 세상에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 같은 환자의 입장에서 우리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빨리 타결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협상과 그 다음에 타협을 하기 위한 상대 1대1의 대표를 빨리 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들은 물론이지만 의사 선생님들하고도 왜 현장의 이야기를 안 듣냐, 왜 의사들의 이야기를 안 듣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는 그냥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주수호 선생님이 이분 확실한 우파예요. 그런데 비대위 언론 홍보위원장으로 이제 경찰청에 출석해갖고 뭐 선글라스 쓰고 뭐 그 마시면서 왔다고 해서 막 또 비난하는데 아니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딱 그런 장면을 딱 찍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이제 험집 내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노환규 선생님이 이제 또 출국 금지가 돼가지고 이 서울경찰청에 이제 출두를 하셨어요. 자, 이 노환규 선생님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지만 정말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우파들을 위해서 SNS 그렇게 많이 올려주시고 정말 애쓴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출국 금지를 시키고 서울경찰청에서 오라 가라 뭐 이러는 거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이 정말 애국심 우리 못지 않아요. 지금 이제 의사 카르텔을 무너뜨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의사 카르텔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다른 나라하고 다 비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좀 정리하겠습니다. 의사 증언은 필요하다. 협의하자. 숫자를. 그 다음에 의료수가 현실화. 하자. 필요하다. 세 번째, 법정 소송 의사가 감당할 수 없을 테니까 이 법정 소송에 대해서 말하자면 의사들을 이 진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들도 괜히 변호사들한테 넘어가지 마시라.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